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지인을 무참히 폭행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이죠. 진짜 나쁜 X를 보실 텐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원룸 복도입니다. 갑자기 여성에게 발길질을 여성이 지인에게 알리려고 하자 또 한 번 발길질. 자,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휴대폰을 뺏어서 바닥에 내동댕이를 칩니다. 자, 쓰러진 여성에게 또 마지막으로 발길질. 정말 이 영상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성을 저렇게 폭행하는 거죠? 네,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면서 저런 짓을 벌인 겁니다. 저게 지난 9일 자정쯤에 제주도의 한 원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중국인 남성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중국인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폭행하고 현금까지 빼앗은 사건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면서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휴대전화까지 파손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요. 이 여성이 달아난 사이에 지갑을 훔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은 즉각 신고를 못하다가 이 새벽 2시쯤에 지인을 통해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6시간 만에 이 가해 남성을 붙잡았고요. 이 강도와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저 나쁜 X 지명 수배자였다면서요? 폭행하는 모습이 뭐 한두 번 그런 처음 하는 것 같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폭력행위 같은 거 다른 혐의가 있어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건들 자세히 사건 경위 조사 중이고요. 아까 이제 불법 체류라는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렇게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출입국관리청에 통보하지 않은 통보 의무 면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보호시설에 인계를 하지 통보를 하진 않습니다. 불법 체류는 불법 체류고 범죄 피해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말씀은 저 상황에서 저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도 예. 문제 없다. 문제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별도의 다른 절차에서 하는 거지. 지금 경찰에서 피해자는 맞는데 불법 체류네요. 추방 이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불법 체류 중인 분이 계시더라도 어떤 사정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세요. 보호해 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목줄 없는 대형견이 또입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사고 영상인데요. 잠깐 보시죠. 자, 꼬마 아이와 목줄도 안 한, 입마개도 안 한 대형견 갑자기 할머니한테 막 달려들더니 노인은 피하지만 갑자기 저렇게 왕 물기 시작합니다. 쓰러진 노인. 자, 계속 달려드는데 인근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발길질을 하지만 불가항력입니다. 계속해서 물고 놀란 아이는 옆에서 그대로 얼음이 든 채 서 있는데 말이죠. 자, 박 변호사님. 네. 개한테 물린 할머니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다쳤습니다. 목덜미, 배 이런 데 지금 큰 상처를 좀 입었었고요. 특히 이제 가장 무서운 거는 길 가기가 무섭습니다. 앞으로는 동물 보면 피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가 생긴 상황인데 아이가 이 개를 데리고 왔는데요. 흰색 대형 견입니다. 이 데리고 오면서 지금 말한 것처럼 목줄도 없고요. 입마개도 없는 상태로 하다가 갑자기 할머니를 공격한 모양새였습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상에 이제 특정한 명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나 목줄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개를 관리를 못해서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상해를 입혔을 때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2년 이하 2천만 원의 벌금이 처할 수 있는데 다만 저 하얀색 개 대형견이긴 한데 그 맹견 5견에 포함이 안 돼요. 뭐 도사견이라든지 피플테리어 같은 맹견이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저 대형견은 그 5가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순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해한 입장에서는 300만 원 정도 합의금으로 제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300만 원 이상 합의 의사가 없다. 지금 저렇게 어떻게 보면 박 변호사님 배를 째라 이러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 다른 치료비하고 또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물러줘야 됩니다. 당연히 치료비 당연히 물러주고요. 그렇죠. 만약에 일하러 못 가면 일을 못 하는 일시 수입도 해줘야 되고 특히 정신적 어떤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금액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치킨 시켰다가 날벼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라이더 배달 음식 들고 엘리베이터 탑승. 자, 잠시 후 주머니에서 뭔가를 딱 꺼내더니 한 손에 스마트폰과 겹쳐 저렇게 쥐는데
뭔가 했더니 바로 불법 카드 복제기였습니다. 귀금속 매장으로 간 라이더 바로 몰래 복제한 배달 고객의 신용카드로 무려 300만 원을 결제했다는 정말 놀라운 장면인데 세상이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근데 이러는 라이더들이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네, 일단 관련된 배달기사 4명이 구속이 됐고요. 일당 9명이 불구속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 한 배달 대행 업체에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 카드 결제기랑 같이 복제기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복제기기에 먼저 카드를 넣어서 복제를 한 뒤에 이 고객에게는 제대로 결제가 안 됐다면서 그제서야 진짜 결제기에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범행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34명이 피해를 입었고요. 그중에 일부 고객 카드로 1,700만 원을 무단 결제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결제한 금액으로 귀금속을 구입한 뒤에 이걸 현금화해서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찰은 배달기사가 카드 단말기 2개 들고 다닌 걸 한 고객이 수상하게 여겨서 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제 실패했다면서 다시 한번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처럼 정말 강풍이 부는 날에도 이 배달을 하시는 성실한 분들 저런 인간들이 다 욕을 먹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길거리 난투극의 환호입니다. 자, 부산의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 함께 만나보시죠. 자, 한판 붙기 직전에 2명의 남성 빈틈을 서로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한 명은 아웃복싱 중 자, 주먹이 휙 들어갔습니다. 한 명이 저렇게 바닥에 쓰러지고 파운딩이 시작되죠. 발길질 시작. 아이고, 자, 그런데 주변에서는 저 장면을 보고 말리기는커녕 자, 들으셨죠? 오히려 오 하면서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난립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 사람들은 왜 싸웠는지 밝혀진 게 있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영상 자체는 지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목이 부산 길거리 싸움이라고 그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포장마차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게 아마 술들을 드시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냥 뭐 길거리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폭행 때문에 쓰러진 남성이 얼굴을 저렇게 가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좀 폭력의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네요. 예.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많은 입길에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말리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옆에서 우와 와우 막 이러고 있어요. 글쎄요, 이제 싸우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이를 지켜보던 일부 시민입니다. 일부 시민인데 좀 전에 이제 들으셨듯이 행인들이 어이구야 파이터, 번개 펀치 이런 추임새를 넣으면서 방관을 했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움이 격해지면서 발길질, 주먹질이 이어지니까 그 승부가 보이는 듯 이렇게 보이니까 환호와 박수까지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무차별로 가격이 이어지니까 그제서야 일부 시민이 이제 말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옛말에 우리가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싸움을 하는데 옆에서 추임새를 넣고 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신호 대기 중에 급한 볼일. 일단 급한 볼일에서 뭔가 느낌은 오는데 자, 운전자의 황당한 행동 만나보시죠. 교통 정체 중입니다. 자, 오른쪽 트럭 주목해 주세요. 자, 운전석이 열리더니 갑자기 문 앞에 저렇게 그냥 섭니다. 자, 그런데 뭘 하는? 근데 왜 바닥이 젖는 거죠? 비는 안 오는 것 같은데. 이거 차가 움직이니까 다시 차에 탑승합니다. 일단 가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또 역시 트럭 문이 열리고 노면이 저렇게 젖고 있습니다. 제발 식사 중에 죄송한데 일단 자, 박 변호사님, 네. 여기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이에요, 인천. 대한민국 인천요.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일인데 신호가 딱 대기 중인 때 트럭의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저기에서 이제 노상 방뇨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와,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저도 처음 봤는데 이런 장면이 예전에도 또 다른 도로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인지 이게 상습적으로 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정말 저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같은 사람일 가능성도 크고요. 저는 사실은 이거 얘기는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 예. 차라리 갓길에 가서 다른 데 노상 방뇨 저거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쁜 잘못된 일이긴 한데 휴게소라든지 많잖아요. 근데 저거보단 낫겠죠. 저기는 지금 도로 한중간입니다. 예. 그 한중간 저기서 문을 열고 기대서 저기서 방류를 하시는 거거든요. 한 거죠. 뭐 하시긴 뭘 하신 겁니까? 아니, 보통 저렇게 이제 기사님들, 양 변호사님, 저렇게 트럭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도중에 화장실을 못할 때도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뭔가 이제 그 차 안에 뭔가를 네.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데, 저거는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 급한 경우에 예를 들어 정체 때문에 뭐 정체가 있어서 휴게소에 못 들린다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상용으로 이렇게 간이 화장실처럼 쓰시는 그런 도구 같은 용기 같은 거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분은 문제가 저렇게 용변을 보신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 백조 대낮에 저러고 있으면 자칫 또 공연음란이야 이런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황당하네요. 보면서도. 알겠습니다. 한분리에서도 나왔던 장면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싸울 때마다 가출하는 남편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말 그대로 부부싸움만 하면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 얼마 전에 사연자랑 남편은 아이 목욕 문제를 가지고 잠깐 다퉜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대로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아내는요, 한 달 전부터 잡혀있던 모임까지 있었는데 이것도 못 가고 아이를 돌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 지난 추석에도 근무가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지난 추석 때도 전날에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그대로 시가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 아내는 근무를 그대로 해야 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지인에게 급하게 그 명절에 아이를 맡겨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번 다투기만 하면 집을 나가서 시가로 가서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저녁에 들어오는 남편을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터진다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기도 싫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사연자가 참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왜 이렇게 자꾸 생긴 대로 놀려 그래? 집을 나가도 내가 나가야지 왜 네가 나가? 다음에 한 번만 더 나가면 나 그때 도어락 비밀번호 바꾼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이 인간아 동그라미.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구도.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내가 아무렴 네가 무서워서 집을 나가겠니? 우리 윤성이 때문이야. 윤성이 애 앞에서 그 꼴 보여주기 싫어서 신랑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그냥 X. 진심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방송을 위해 너무 희생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걸 좀 많은 분들이 우리 박 변호사님의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아니 이제 뭐 박 변호사가 변명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 머릿속에 변명거리가 안 떠오르는데 일단 이분은 결혼을 하신 게 맞나요? 본인의 가정을 꾸린 게 맞나요? 엄마 보러 가는 거잖아요. 나 저 안사람이랑 싸웠어. 엄마 달래줘. 그리고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를 보내고 오면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그러면 아내 혼자서 자기 자식 있잖아요. 남편이기 전에 아버지로서도 조금 의심스러운,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저는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 교수님. 통상 이제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아내가 친정으로 가는 경우, 남편이 본가로 가는 경우 이런 형태로 귀결이 되면 상당히 가정이 이제 그 원만하게 꾸려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교수님도 이제 뭐 지금까지 사모님하고 사시면서 뭐 부부싸움을 해보신 적은 있으시죠? 당연하죠. 예. 그거는. 네. 그러셨을 때 나나 내 아내는 한 번도 이렇게 이 집의 바운더리를 벗어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진짜요? 갈 데가 없어요. 일단. 네, 예, 일단 갈 데가 침 없고. 튀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누가 문제냐? 남편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문제예요. 진짜요? 집에 왔을 때 왔을 때. 왜 밥을 해줘요? 쫓아야지. 쫓아내야 된다. 어. 네 마누라 해준 그러니까 거를 먹어. 밥을 해주고 하니까 자꾸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은 안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계시면 자기 아들 불러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갖다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결국 저 집에서 아들 정신교육 또는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혼을 안 시키시려면 앞으로 오게 되면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내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문을 걸어 잠그고 너희 집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자, 뭐 두 분 말씀이 일반적으로 맞죠.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남편분 그 분노를 좀 삭히는 방법을 이렇게 택하는 것 같아요. 참을인자를 아마도 그 앞에서 있을 때는 아이들도 보고 있고 또 아내한테 아주 또 크게 또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는 방식을 택한 것 같은데 줄여야죠, 시간을. 밖에 돌다 오면 되는데 한 바퀴 돌고 화가 더 안 풀리면 두 바퀴 돌고 세 공원 바퀴 돌고 돌고. 그 동네를 돌아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구나. 그 부분은 좀 바꿔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칭찬을 해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도- 아이들 앞에 싸우는 거는 저는 안 저도 된다고 박 보거든요.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네. 것이 이렇게 애가 옆에 안 돼요, 있는데 예, 그거보다는 혼자 그렇게 하면서 좀 이 화를 좀 누구 동네 한 세 바퀴 돌다 오면 화가 다 풀려요. 아, 진짜? 그 집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이제는 동네를 도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박 변호사님 생각과 비슷할까요? 사실 반대 의견이 더 많긴 했는데요. 옥수수 수염차님, 그게 아니라 가출하려고 일부러 싸우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달려야 하니님, 덜 큰 애를 장가 보내셨으니 시어머니가 책임지세요. 반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나라님은 나도 내가 나가는데요. 싸우기 싫어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카토렐라님, 남자 입장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